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파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구점과 안경점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포함돼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주식시장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는 1.04%, 코스닥은 1.6%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며 11원 10전이나 떨어졌습니다. 유명 해외 브랜드의 여름 옷을 온라인 직구, 즉 직접 구매를 통해 사면 구매 수량과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이달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서 정체한 가운데 다음 달 경기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네, 낙농가에서 우유 업체에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유나 치즈 등 이 유제품의 가격도 인하될지 궁금한데요.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얼마 내리기로 한 겁니까? 네, 1리터에 18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1년에 딱 한 번 정하고 그 값에만 사고 팔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원유 가격 연동제입니다. 낙농진흥회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은 동결했고 올해는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33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지만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8원 내린 922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유보하였던 인상 유보액 15원과 소비자 물가 변동률, 최근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낙농 역사상 처음으로 인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네, 그렇다면은 우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리는 겁니까? 네, 우유업체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단 하락폭이 1.9%, 10원대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저출산 등의 여파로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요즘 우유 한 팩 사면 하나 더 끼워주는 1+1 행사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또 내릴 여력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1년 365일 행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책정된 가격보다는 소비자분들은 항상 할인된 가격으로 현재 실질적으로는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우유값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상된 인건비와 마진 같은 걸 고려하면 값을 오히려 올려야 할 지경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또 국내 원유 가격이 1리터에 300원인 뉴질랜드와 850원인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100원 단위로 우유값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내려봐야 10원 단위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낙농업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가격 인상은 또 빠르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리는 건 이것저것 고려하겠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1리터에 100원 정도 올랐었는데요. 우유값은 불과 2달 만에 5개 업체가 220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원유 가격 인상분보다 2배 넘게 올린 거죠. 그러자 즉각 치즈와 요거트 가격이 오르더니 과자와 빵,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가격까지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모든 가격 인상은 한 달 안에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올릴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올리고 내릴 때는 생색내기만 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도 그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하다못해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유 소비가 줄고 이렇게 원유 가격도 내렸으면 판매 가격도 덩달아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우유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남은 원유를 말려서 분유로 만드는데요. 지난달 분유 재고량은 17,000톤입니다. 적정 수준보다 2배 넘게 많은 겁니다. 우유가 그만큼 많이 남아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유 소매 가격은 1리터에 2,500원이 넘습니다. 평년보다 오히려 6.8% 정도나 더 비싼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은 원유 가격 연동제 탓이 큽니다. 원유 가격을 협상할 때마다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서로 싸우지 말라고 지난 2013년에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생산비와 물가 등을 고려한 공식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산출되는 건데요. 한번 가격이 결정되면 소비가 줄건 재고가 늘건 간에 1년 동안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 기준 가격을 정할 때 재고가 얼마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은 넘치는데도 값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어찌됐건 이번에 원유 가격을 내리게 되면 낙농가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텐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젖소를 키우는 생산자 측도 원유 가격 인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유야 공급이 넘치니까 걱정이 없지만 이렇게 되면 생크림과 버터 등 유제품으로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크림과 버터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는데요. 생크림과 버터는 원유를 말려서 분유로 만들 때 나오는 유지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원유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가 분유 재고가 너무 많아서 더 만들 필요가 없어지면서 생크림과 버터도 덩달아 만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 가게나 빵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100% 동물성 생크림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님이 또 오시는 거고 하셔서 그 생크림이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니까 재료가 없어가지고. 업계에서는 이런 품귀 현상이 분유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되는 9월이나 10월, 심하면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원유 가격 하락이 우유업체의 수익 증대에만 보탬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유를 사 먹는 소비자들이나 또 유제품을 사용하는 관련 업계에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제일 즐겨 먹는 게 삼겹살인데요. 삼겹살 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물 같은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뭐 부대찌개 그런 걸로 가족들이 또 이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찌개거리로 뭐 삼겹살, 뭐 목살 많이 먹는데 그것도 좀 줄이고 소고기도 가끔 국거리 많이 샀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좀 가끔 닭고기 많이 애용하고요. 비싼 과일이라든가 뭐 외국 과일들 그런 거는 저희가 안 먹어도 되니까 별로 물가 오른 거에 체감을 못 느끼는데 저희가 흔히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버섯이나 뭐 파, 뭐 양파 일반 그런 음식들은 조금만 올라도 경제 물가 인상에 실감이 팍팍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 중개인을 통한 저신용자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 중개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돈을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인데요. 일부 중개인들은 대출자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해준 뒤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부 중개인을 통한 대출 급증, 이유가 뭘까요? 자,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이 늘면서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상반기보다 9천억 원, 약 7.3% 증가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잔액은 13조 2,5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대부 중개업자들이 중개한 금액은 3조 381억 원으로 상반기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 규모가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TV 광고 시간 제한 등으로 대부 업체의 중개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평일과 주말, 가족 시청 시간에는 대부업 TV 광고 방영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11만 가구로 4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었습니다.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56.5%로 남성 1인 가구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상태별로 보면 기혼이 59.2%, 미혼이 40.8%로 결혼 뒤에도 혼자 사는 가구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시도는 경북, 전남, 강원 순이었습니다.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절반인 48.6%인 284만 3천 가구였는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중에서는 고용률이 낮은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르노 삼성자동차는 정부의 개별 소비세 70% 감면에 더해서 남는 잔여 세금 30%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경유차 소유자가 르노 삼성차의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SM6의 경우 최대 139만 원, SM7은 최대 149만 원, SM3도 최대 90만 원의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 귀향길부터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항공기 1등석처럼 개별 모니터를 통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골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오늘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기아자동차와 프리미엄 버스에 170여 개의 다채널 초고화질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별로 제공되는 위성방송 서비스는 오는 9월 12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프리미엄 버스에 우선 적용되며 승객은 좌석별 개인 모니터를 통해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의류 원단처럼 둥글게 말 수 있고 센서 표면 전체에서 압력을 감지하는 섬유형 플렉시블 압력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압력 센서는 넓은 면적에서 고른 압력 측정이 어렵고 신체에 닿으면 이물감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신축성이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헬스케어와 스포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LG 이노텍은 설명했습니다. 식음 전문 기업 삼성 웰스토리가 새 메뉴 조리 대회인 웰스토리아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웰스토리아드는 삼성 웰스토리의 단체 급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100명이 출전해 80종의 다채로운 새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삼성 웰스토리의 국외 법인에서 근무 중인 중국과 베트남 현지인 조리사 10여 명이 참가해 자국 고객들을 위한 새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이틀 연속으로 대학 교수와 대학생 170여 명과 만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어제 LG 연합문화재단 해외연구 교수 증서 수여식과 오늘 LG 글로벌 챌린저 발대식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LG 연합문화재단 연구 교수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교수 777명을 선발해 연구비 240여억 원을 지원했고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인 LG 글로벌 챌린저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725개 팀 2,760명을 배출했습니다.
네,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